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이자 개막식 하이라이트죠. 개막작 소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손광수 프로그래머를 모시고 개막작 소개 이야기 들어볼게요. 다음 작품으로 소개할 작품은 올해 영등포 초단편 영화 아카데미에서 국민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작품인데요. 정기룬 감독님의 고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들의 삶과 애안을 그려낸 다큐멘터리인데요. 아카데미 특성상 짧은 기간에도 그 방대한 자료들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영상미도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네. 이번 역은 대림, 구로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은 전국적으로 중국 동포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집거지로서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13.8%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림동 중앙시장은 중국 음식의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앙시장에 들어서면 갖가지 중국 음식이 진열해 있는 데다가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음식까지 있어 맛은 물론이고 구경거리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대림동의 대표적인 중국 음식에는 고수, 양꼬치구이, 찹쌀순대, 꽈배기 등 말 그대로 중국의 음식을 통째로 옮겨온 것만 같습니다. 하기에 대림동은 그만큼 중국 동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국에 가지 않고도 중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중 음식의 조화로 하여 대림중앙시장은 그 어느 재래시장보다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대림동 시장에 가면 인상적인 풍경이 안겨오는데요. 옛날의 그 추억과 맛을 보존하기 위해 직접 찰떡을 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은 중국 동포들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장소, 만남의 장소, 교류의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만 명이 넘는 중국 동포들이 제2의 고향인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중국의 고향은 쓸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공부하던 중국 흥룡강성의 제1고향. 그 옛날 추억을 담고 있던 초가 3관은 쓰러져 있고 마을마다에 있던 조선족 학교가 하나 둘씩 없어지더니 이제는 현이나 시에 겨우 하나의 조선족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국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에게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동포들이 한국 생활에서 제일 가슴 아팠던 2008년에 발생한 이천 냉동 창고 폭발 사고에서는 13명의 중국 동포가 사망하여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중국 동포가 봉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도 갔다 남편도 갔다 삼촌도 갔다 모두 다 갔다. 살 길을 찾아 사처로 떠난 이들로 하여 현재 고향에는 어린이와 어른들만 남아서 힘들게 지내고 있으며 그리움과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고향과 가족을 위해 일하는 제한 중국 동포들의 마음도 형언할 수가 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산산이 부서져 그리움에 지쳐가며 살아야 하나. 한 집에서 살아가야 할 한 가족이 생이별을 하게 되는 이 아픔이 어떤 대가로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한중국 동포들은 또 고향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중국 동포들이 집거지인 대림동 다사랑 공원을 찾아 중국 동포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신나게 그네를 타면서 즐거워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모습부터 배구와 배드민턴 같은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건강춤으로 육체 건강, 정신 건강을 지켜가는 노인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대림동 다사랑 공원은 현재 제한 중국 동포들이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휴식터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롭고 분주하던 대림동도 위기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대림동은 중국 동포들이 집거지라는 이유 때문에 오해와 편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대림동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야생동물 고기를 판다, 대림동은 위험지역이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시장과 음식점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이 출입하지 말라는 문구까지 등장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은 동포들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뭉치기 시작했고, 동포단체와 동포 언론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방역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대림동의 안전과 전통시장 보호에 나섰습니다. 우선 구청과 함께 청소는 물론이고 수시로 시장과 가게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수칙과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홍보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결과 현재까지도 대림동에는 그렇게도 우려하던 중국 출신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대림중앙시장을 시작으로 대림동은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림동, 아니 제한중국 동포 사회가 새로 탄생하는 시기가 온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10년간 끌어오던 중국 동포들이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 표기가 전면 실시되면서 중국 동포들도 정부의 포용 정책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한민족으로 같은 동포로 인정받게 되자 새로운 고향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던 이들이 올해 총선에서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하여 앞으로 제한중국 동포 사회는 선주민과의 상호 교류와 이해를 통해 상생과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고향을 가꾸어가기 위한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공부하던 중국 흥령왕성의 제1고향. 그곳에는 아직도 고향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잊혀지는 고향의 모습이지만 이들에게는 아직도 고향을 지켜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집은 지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사람이 있어도 성집 쌌습니다. 싸도 이 집은 꼭 보존하게 우리
본인과 다 토론을 협의를 해가지고 허물지 않고 만약에 소외된다게 되면 손에서 우리 접수를 해가지고 이 집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할때 이거는. 하기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가려는 어른들이 계시고 또 씩씩하고 천진한 어린이들은 고향에서 즐겁게 뛰놀고 공부하면서 자기의 앞날을, 고향의 앞날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제2의 고향 한국 서울 속의 중국으로 불리는 대림동에서 제한중국 동포들은 또 어떤 새로운 꿈을 꾸고 있을까요? 제한중국 동포들이 터전도 조금씩 이동, 확장되어 현재는 온수역, 부평역, 광명역, 대림역, 건대입구역, 노원역 등 지하철 7호선을 따라 집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동포 사회가 한국 땅의 그 어디에서 살든 내국인들과 함께 차별 없이 조화롭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